그 흉터. 내 아들 훈이가 맞습니까? 아내가 쓰러진 응급실, 차갑게 돌아선 의사의 손목에서 발견한 화상 자국. 그것은 25년 전 화마 속에서 놓쳐버린 내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보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나가세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전직 형사 아버지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괴물이 되어버린 흉부외과 의사 아들. 엇갈린 두 남자의 숨막히는 진실게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가슴 시린 부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철수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아내 미경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미경아, 정신 차려. 여보. 철수의 투박하고 검게 그을린 손이 아내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구두약을 묻힌 채 달려온 그의 앞치마에선 가죽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키세요. 바이탈 체크합니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인상의 남자 의사가 인파를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명찰에는 흉부외과 최도진이라는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곁눈질 한 번 주지 않고 능숙하게 미경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심장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 삽관 준비해.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 계세요. 방해됩니다. 도진의 태도는 냉정하다 못해 사무적이었습니다. 철수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간호사들에게 밀려나려는 찰나 도진이 소매를 걷어 올리며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수술복 아래로 드러난 도진의 오른쪽 팔목. 그곳엔 붉고 우툴두툴한 화상 흉터가 뱀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저기 의사 선생님. 혹시 팔목에 그 흉터. 도진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나가시라니까요. 경비원. 결국 철수는 쫓겨나듯 대기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훈이다. 살아있었어. 내 아들 훈이가 살아있었어. 대기실 의자에 앉은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범인을 잡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느라 정작 가족은 뒷전이었던 남자. 25년 전 모처럼 떠난 가족 캠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무너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다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아내 미경은 실어증에 걸려 있었으며 아들 훈이는 구조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형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아내를 돌보며 작은 구두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수만 켤레의 구두를 고치면서도 정작 아들에게 신겨주려 했던 작은 운동화. 한 켤레는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았습니다. 훈아. 살아만 있어 다오. 아비가 죄인이다. 며칠 뒤 아내 미경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철수는 틈만 나면 흉부외과 병동을 기웃거렸습니다. 알아보니 최도진 교수는 병원 내에서 얼음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최고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고아원에서 자라 독하게 공부해 그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병원 복도구석 도진이 병원 이사장의 아들인 박희액 실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야, 최도진. 이번 의료사고 내가 안고 가라. 내 여자친구 간호사 한수진이랬나? 걔 잘리기 싫으면. 알겠습니다. 도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최도진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구나. 철수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형사 시절 쓰던 수첩과 낡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철수는 도진의 여자친구라는 한수진 간호사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병원 근처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녀에게 슬며시 다가가 굽이 다 다른 간호화를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신발 굽이 다 상했네. 이러면 허리 나가요. 내가 고쳐줄게. 경계하던 수진도 철수의 선한 눈빛과 무료로 신발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선을 핑계로 철수는 수진에게서 병원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 실장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왔다가 사고를 냈고 그걸 도진과 수진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기막힌 사실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과 며느리를 건드려? 박 실장,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날부터 철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실에서 아내를 돌보는 힘없는 보호자였지만 밤에는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형사 강철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박 실장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박 실장이 주로 드나드는 강남의 회원제 클럽, 그가 만나는 마약상들. 철수는 예전 정보원들을 풀고 클럽 뒷골목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철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박 실장이 차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을 고해상도 카메라에 담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실장이 도진을 협박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해 이사장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로비가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찼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 아들 마약 투약 후 대리 수술 의혹 녹취록 공개. 화면에는 철수가 찍은 영상과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병원 이사진은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수진이 건넨 것은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 실장의 비리 증거 원본들과 투박한 글씨체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신발이 불편하면 언제든 오렴. 도진은 쪽지에서 묘한 가죽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있던 그 남루한 보호자. 자기 팔목의 흉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던 그 남자. 도진은 미경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철수가 두고 간 낡은 성경책과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자 그곳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소방관 복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젊은 남자. 그리고 그 목마를 탄 5살 꼬마 아이. 아이의 팔목에는 아직 흉터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바로 도진 아니 훈이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내에게 줄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을 본 철수는 굳어버렸습니다. 도진이 사진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내 아버지야. 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버렸어? 불 속에 나 혼자 두고 왜 도망갔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고아원에서 매일 밤 울면서 기다렸는데. 아들의 오열에 철수의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25년간 참아온 눈물이 철수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의를 벗었습니다. 도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철수의 등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훈이의 팔목 흉터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끔찍한 흉터가 철수의 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널 안고 나오다 건물이 무너졌어. 내 등으로 막았는데 정신을 잃었어. 눈을 뜨니 내가 없더구나.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널 지키지 못했어. 도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을 지키기 위해 저 거대한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은 저 흉측한 상처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미경의 손가락이 까딱였습니다. 의식 불명이었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주저앉아 우는 도진을 향했습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25년을 그리워한 내 새끼라는 것을.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모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손이 도진의 팔목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희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것은 도진이 어릴 적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엄마 품에 안겨 듣던 자장가였습니다. 도진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엄마. 철수도 그들 곁으로 다가가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25년 만에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벤치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미경과 그녀의 입가에 묻은 밥알을 떼어주는 철수.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도진과 수진. 도진의 발에는 반짝이는 명품 구두 대신 아버지가 손수 가죽을 재단하고 꿰매어 만든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수제 구두가 신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구두가 좀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녀석아, 이게 들장인도 울고 갈 솜씨다. 평생 AS 해주마. 차가운 메스만을 쥐고 살았던 아들의 손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손이 되었고, 죄책감에 고개 숙였던 아버지의 어깨는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오해라는 안개 속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바람이 불면 안개는 걷히고 그 자리에 변치 않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재미있는 사연 모음집 사랑방울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